오늘 뭐 교육이라기보다는 사고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제가 있었던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도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도 혹시라도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목차는 일단 사고 개요하고 그다음에 그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저희 외부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원인 분석 자료, 또 기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타워 크레인 사고 사례 몇 가지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타워 크레인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을 할 것인지 그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있던 현장은 가정동에 위치해 있고 뭐 대지 면적하고 나머지는 이렇고요. 지하 3층에 오피스텔 지하 26층, 지상 26층, 나머지가 이제 46층, 47층, 최고층이 47층인 주상복합 현장이었습니다. 총 공사 기간은 43개월, 19년 10월부터 해서 23년 5월까지 43개월이 소요된 현장이었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뭐 간단하게 여기서는 이제 요약만 해놨습니다. 22년 3월 17일 날 아침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 사고 난 동이 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34층 골조를 진행 중인 일동에서 러빙형 타워 크레인 이용해서 십자 조인트하고 그야말로 이제 형틀 조인 자재 그걸 양중하던 중에 분대가 갑자기 어떤 외력이 됐든 뭐가 됐든 원인 불상의 이유로 인해서 분대가 파손돼서 형틀 자재하고 후크가 같이 낙하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정말 천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고 구조물 좀 파손되고 타워 크레인이 도개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때 사고 난 타워 크레인 제원은 러빙형 타워, 중국산 준라이언에서 제작한 타워였고요. 2019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메인 칩은 60m, 엔드에서 3톤 들 수 있는 타워 크레인이었습니다. 예, 보이시는 저희 현장 이제 막 사고 처리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요 앞에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복 6차로 대로변이고요. 저희는 이제 인접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고, 여기 보이시는 타워가 사고가 났던 타워고, 요 색깔이 좀 틀리죠? 메인집이. 이게 교체를 한 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파단 위치는 요 부분이 파단이 됐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첫 번째 연결 부위가 파단이 된 사고였고, 이제 사고 직후에 언론사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희가 찍은 사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사고를 나니까 저희가 8시 한 15분에 사고가 났는데 보시면 9시 58분에 벌써 신문 지상 온갖 인터넷에 금방 후수득 다 기사가 떠버렸습니다. 보시면 한 10개 정도 언론사에 떠 있고요. 여성경제신문은 저도 잘 처음 보는 신문사인데 여기에서까지 이렇게 좀 기사가 떴고, 노조에서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리콜 명령을 받은 기종이다, 준라이언이. 근데 실제로도 리콜 명령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고 난 원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었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타워를 들여왔던 두두 인터내셔널에서 저희 임대사한테 이 장비는 리콜 대상인데 우리가 제작한 2019년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공문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TBM을 끝나고 바로 감시단 단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전으로 타워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뒤편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쪽이 안 보였어요. 저 뒤편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몇 동이냐 그랬더니 1동에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딱 두 개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정말 다행이라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와이어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밑으로도 낙하지 않았다는 거. 사실 그 밑에는 뭐 샤시 작업자도 있었고 금속 작업자 또 형틀이 지나다니는 통로였었거든요. 좀 엄청 위험한 작업 구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기 어디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에 와이어입니다, 와이어. 아, 그 인양 와이어에 걸려 있는 거네요, 지금? 네. 천만다행. 그러니까 기복 와이어가 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졌으면 더 큰 사고가 났겠죠. 피해 정도는 이제 타워 마스트하고 집 파손됐고요. 이제 마스트도 조금 손상을 입었고, 3개층 골조, 한 여기 보이시는 요만큼 골조가 발코니 벽체가 이제 손상이 좀 됐고, 낙하물 방지망 한 2단 정도 손상이 됐고, 밑으로 떨어진 상가 슬라브 손상이 좀 있었고, 이 때문에 한 공정이 1개월 정도 지연된 사고였습니다. 이제 여기 이탈리아에서 부러진 연결 부위인데, 여기 보시면 요 위쪽에서 찍어 보니까 이렇게 파손이 돼 있었습니다. 뭐 공단이나 외부 전문 기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핀이 빠졌다. 핀이 빠져서 우리가 이탈되면서 뭐 꺾인 부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핀이 왜 빠졌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죠, 제가 타워 기사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무전도 안 받고. 제가 이 표시해 놓은 요 점선이 타워가 운전실 바로 앞으로 바로 자기 측면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놀래서 전화기 두고 무전기 두고 신발도 안 신고 그대로 그냥 내려와서 타워 대기실에 가서 부들부들 떨고 있더랍니다. 이제 조금 그날 이제 타워가 5대 있었는데 5대 중에 제 선임이 조금 늦게 출근을 했어요. 대기실 가니까 혼자서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보면 이렇게 후크 블럭하고 같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파레트로 뭐 묶어서 올렸다고는 하는데 사실 양중 방법도 불안하긴 했습니다. 이때 신호를 받던 팀장은 사실 이 길로 바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다 놓기 위해서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형틀 작업을 하면서 이쪽 반대쪽에서 이렇게 쭉 오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자재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는 순간 코너를 딱 도는 순간 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좀 천운으로 좀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날 바로 500톤하고 300톤을 수배를 했습니다. 근데 500톤이 사실 수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운이 좀 좋았던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이 500톤이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립하는 데만 4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해체하는 데 3시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왕복 6차선 도로인데 통행량이 아침에는 엄청납니다. 왜냐면 이쪽 반대쪽으로 쭉 가면 공단이 있거든요. 공단 가는 차, 오는 차 해서 저쪽으로는 또 서구청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통제하면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해체하는 데는 총 14시간이 소요됐고 밤새도록 해체를 했습니다. 야간 작업까지 해서. 근데 또 제가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 팀들이 광주에 있다가 올라갔어요. 광주에서 차를 타고 와서 4시간을 달려와서 4시간 달려와서 14시간 했으니까 18시간을 근무한 거예요. 중간에 휴식도 없이. 왜냐하면 여기를 막아버리면 뭐 민원을 말할 것도 없고 이걸 해체하지 않으면 다른 뭐 후속 작업이나 여기 이제 후처리 작업이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네들 한번 해보겠다. 상황을 아니까. 그래서 14시간 동안 그래도 무사히 해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타워 임대했던 회사팀이 온 거예요? 네. 그래도 그 팀 중에 여러 팀이 있는데 제일 베테랑인 팀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나고 나서 좀 전에 보셨던 그 집이 이 집입니다. 그래서 두두 인터내셔널 여기가 줌라이언 크레인을 들여오는 수입사죠. 수입사 주기장에 가서 이제 체크를 했었던 그런
주기장 정리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고 처리 진행 과정을 좀 참고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건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1일 날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고, 뭐 불과 15분 만에 이제 119 구급대, 또 저희 현장 바로 건너편에 지구대가 있었습니다. 지구대는 바로 왔고,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일단 누군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까 해서. 뭐 좀 굉음하고 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현장 조사팀 와서 계속 이렇게 4개 기관에서 조사를 나왔었고, 딱 그날 당일에 이제 500톤 한 대하고 300톤 한 대를 세팅을 하고 해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두상으로, 뭐 서면상으로는 안 내렸고, 구두상으로 작업 중지하지 마세요. 대신에 다른 타워까지 전수점검하고 결과서를 제출해라. 그런 공문이 왔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워크레인 해체는 뭐 당일날 7시부터 해서 그 다음날 9시까지 뭐 저하고 소장님, 공사팀장 거의 한 절반 인원이 밤새도록 관리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서부터는 현장 내 타워크레인 전수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러빙 타워는 그 T형 타워처럼 트롤리 카가 없어요. 그 메인 집을 점검을 하려면 정사면을 따라서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저 드론 자격증도 있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드론 가지고 좀 정밀하게 하루 종일 그 핀자리 또 부위가 뭐 혹시라도 마모된 부위가 있는지 요번에 사고 났던 부위를 중점으로 해서 한번 촬영을 해서 한 대당 거의 한 50장, 60장 정도 찍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못 가는 뭐 T형 타워가 딱 한 대 있었는데 T형 타워는 사람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하고 나머지 그 러빙 타워는 사람이 좀 가기 힘든 데는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그렇게 전수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대로 이제 보건실, 저희 안전보건실하고 건설기계 전문가 또 임대사가 1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 사고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기사하고 물어보니까 기사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중량물이 조인트 바하고 뭐 앵글 정도만 있어서 중량이 1톤이 채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핀이 빠져서 붐이 부러진 걸로, 해체가 돼서 부러진 걸로 사실은 잠정적으로 결론은 그렇게만 났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충돌 추정이 되는 마스트하고 뭐 찝은 뭐 말할 것 없이 다 반출을 했고요. 마스트를 이제 전수 비파기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도 마스트는 맨 윗단에 있는 것만 좀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특이사항 없이 그냥 쓰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발코니가 3개층이 좀 데미지를 입어서 구조물에 좀 영향이 있지 않나 해서 구조물에 대한 특별 안전진단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동부 26일 사고 난 지 한 5일 정도 지나서 노동부에 점검 결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하고 작업 중지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뭐 기간은 딱 5일이지만 사실 일주일 동안 일동 주변 작업은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30날 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주기장에 가서 이제 타워 반입점 검사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날 타워크레인 자재 반입을 하고 다시 이제 500톤 크레인을 반입을 해서 타워크레인 지상 조립해서 이틀 만에 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 1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못하고요. 마침 얘가 이제 정기검사 받을 시기가 도래가 돼서 검사는 4월 12일 날 정기검사를 받으니까 약 한 23일 정도 사고부터 해서 재가동까지 23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교체를 어디까지 교체를 한 거예요? 메인칩 예. 교체하고 그 다음에 위에 상부에 있는 마스트, 예. 슬링 그 모터 있는 부분, 회전부 거기는 이제 캐빈도 써먹을 수 있어서 캐빈은 놔두고
마스터 위주로 아니죠. 메인칩 위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마스터도 한 3개 정도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마스터 3개는 다른 마스터 가지고 교체를 좀 했고요. 뭐, 아까 보셨던 사고 사진 봐서는 상당히 좀 데미지가 적은 편이었죠. 노동부에서 사고 발생한 크레인 1호기 관련해서 다른 타워까지 다 전수 점검을 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 사실은 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모든 타워도 좀 가동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우회적으로 빨리 점검을 해라. 이렇게 좀 표현한 공문을 좀 받았고요.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리콜 내용입니다. 슬로잉 마스터 상부 드레인 홀이 가공 불량이다. 이게 이제 리콜 내용인데 해당 장비는 자발적 시정 조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왔던 노조의 그런 저게 리콜 대상 장비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이 이제 풀린 상황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광역사고조사센터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현석 차장님하고 오선택 대리님인데 요 이현석 차장님이 이제 기계기술사더라고요. 요 장비가 의무점검 대상은 아니다. 법적 제재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기계 전문가에서 이제 원인 조사 보고서를 먼저 받았는데 그걸 보고 또 확인을 하고 요 공단에서도 이제 점검을 했죠. 분석을 해보니까 어디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다른 타워가 건물에 부딪혔다거나 외력에 의한 사고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공단에서는 최초 조립할 때 작업자가 제대로 된 연결핀을 꽂지 않았거나 아니면 연결핀을 제대로 안 꽂았거나 그러니까 초기에 설치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원인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체결을 했더라도 불안전하게 체결을 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진동이나 또 바람도 불고 이게 뒤틀림 현상 때문에 핀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안전핀 풀림 현상이 발생해서 최종 사고를 처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외부 전문가는 조금 더 디테일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도 붐을 연결하는 핀이 이탈됐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핀을 못 찾았거든요. 제가 한 3일 동안 그 바닥을 돌아가면서 혹시나 잘못된 핀이 꽂혀 있지 않을까? 보통 이제 분할 핀을 꽂으면 벌려놓지 않습니까? 빠지지 말라고. 근데 안 벌려져 있는 핀이 있지 않을까 찾아봤는데 청소를 하지 말라 그러고. 근데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좀 기사의 잘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부 전문가 이 프로메카에서 최초 설치할 때부터도 관리 감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핀 체결 상태나 이런 거 다 봤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관리 감독 했던 사람이 퇴사를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제대로 이거를 설치할 시기에 관리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고 기사가 혹시 어디 부딪혀서 좀 심하게 부딪히면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스윙하다가 중량물이 부딪히면 차가 휘청하지만 좀 세게 부딪혀서 걸려서 안 넘어진다 그러면 붐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는 문제 없이 들어서 스윙하는 과정 중에 무조건 그랬다고 하니까 사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은 안 된 상태로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후속을 1, 2, 3안으로 해서 했는데 제일 최저가는 파손 부위는 교체하고 이제 전면 점검을 한 후에 좀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세 가지 방안 중에 이제 기존 마스트에서 신규 자재로 교체하게 되면 차대 일련 번호를 말소하고 신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요런 내용 보시면 검사기관 10개사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노조에서도 이런 건 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했고
전면 교체도 동일 기종을 신규 납품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워 해체를 전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공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럼 최저간을 찾아보자. 그래서 기존 차대 1년 번호를 그대로 쓰고 완성 검사는 불필요하지만 그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기 검사로 대체를 하고 공장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변형 자재는 전면 교체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일환을 가지고 해체하고 교체하고 또 정기 검사 받고 그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회사 기준입니다.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타워는 10년 이내로 연식을 제한했고 항탁인 20년 이내입니다. 여기 내용은 반입 기준과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이제 반입점 점검, 반입 기준 확인 후에 반입점 점검을 실시하는데 보통 이제 안전관리자하고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저희는 안전관리자의 눈으로 건설기계를 제대로 확인한다는 건 사실 좀 힘듭니다. 뭐 육안상으로 보이는 변형이라든지 좀 의심 가는 부분은 외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이상한데 괜찮지 않냐. 그리고 운전실의 내부의 뭐 청결 상태라든지 아니면 레바의 상태 실제로도 한번 움직여보고 이런 상황.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지적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임대사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어떤 중재 역할, 그 정도가 아마 전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반입점 점검을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외부 전문가하고 대동해서. 임대사 입장에서는 대여를 받는 원청사의 직원이 가면 그래도 외부 전문가만 보내는 거하고는 대응하는 자체 또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게 틀립니다. 그래서 꼭 같이 가서 반입점 점검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관리 절차는 뭐 저희 회사 기준인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사례를 뭐 여러분들도 많이 동영상 통해서 접해 보셨겠지만 제가 짤막하게 한 몇 가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평택에서 사고 난 거죠. 17년 12월 18일인가 그때 사고 났습니다. 그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낙하해서 사망 1명, 부상 4명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 서포트 슈 이 부분이 이제 이탈되면서 케이지가 그대로 낙한 사고였었죠. 여기도 충격이 가하면 이렇게 마스트가 떨어져 버립니다. 저희도 지틀림 때문에 핀이 빠지니까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메인 칩이 붙잡고 있는 어느 순간 어느 외력에 의해서 한번 충격을 먹으면 저렇게 쉽게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서포트 슈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낙하해서 이제 사망 사고까지 이어진 사고라고 합니다. 요거는 정말 저희도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브레이싱, 월 브레이싱을 해체를 하는데 나중에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먼저 좀 풀러놨어요. 그리고 이 벨트 슬링을 걸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얘가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 이쪽으로 옮겨가면 이제 무게중심이 바뀌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먼저 풀려 있던 방향으로 뒤뚱거리면서 사람이 균형을 잃고 이제 떨어졌어. 또 결론적으로 좀 제일 안일하게 했던 거는 그동안 써왔던 노후된 생명줄을 사용해서 더 큰 사고를 가져갔다. 이런 사고 결론이 났습니다. 보시면 제가 잠깐 흔들립니다. 이게 지금 선해체를 좀 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가면서. 그리고 걸긴 했지만 불안장애 걸려 있었고 생맥주를 이런 걸 썼다고 합니다.
좀 그래서 생명줄만큼은 한번 썼다 하더라도 최소한 걸기 전에 우리 안전관리자 또 관리감독자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메인 지부가 낙하해서 이제 하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고요. 여기도 이제 메인 지부. 다 설치 중에 지금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량물 취급할 때 중량물 하부에 절대 출입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 현장도 어제 오늘 이제 타워크레인 설치했거든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할 때 실제로 물어봤어요. 팀장님 비롯해서 팀원들한테 각각 질문을 해보니까 핑계는 많습니다. 내가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핑계일 뿐이거든요. 중량물을 달아내고 완벽하게 얘가 체결된 상태만 확인하고 빠져나오면 얼마든지 뭐 유도 로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중량물을 인양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이 일을 10년, 20년 해왔으니까 설마 그런 일이 없었다, 여태까지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자만감이 있습니다. 자신감.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감을 가지고 있는 작업자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자를 교육을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긴 레일을 이탈을 해서 마스트가 떨어지고 이제 작업자가 다시 끌려 내려간 사고죠. 제가 저희 회사 처음 근무했을 때 이거랑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리펠 290이 성능이나 어떤 사용 면에서는 T형이 제일 좋은데 지금처럼 뭐 연식 제한이 없고 할 때는 상당히 오래된 장비가 많아요. 그래서 레일을 보면 레일이 녹슬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녹 때문에 부풀어 있고 그래서 이 바퀴 활차가 잘 안 돌고 힘껏 밀어야지만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 마스트를 걸게 되면 상부에 보면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오래되면 녹슬어가지고 얘가 제 기능을 중량을 못 걸고 있고 가끔 휘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스트 낙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위에 매달려 있는 저 근로자도 사망했죠. 나중에 치료받다 사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슴 압박 때문에 이게 피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되면 괴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심장을 압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돌아가신 사망했다고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좀 관리를 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사항도 중점 체크할 포인트는 많겠지만 몇 가지 이런 사항들을 꼭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설치 해체팀은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1월 16일 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닌 사람들이 하게 되면 과태료가 1,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이 설치 해체업을 등록을 하려면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만 됩니다. 특히나 이 토크렌치 정말 중요하거든요. 볼트형 타입은 많이 쪼일 수 없게 그 톡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볼트에 대해서. 그래서 토크렌치를 꼭 그 톡값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토크렌치가 꼭 필요합니다. 뭐 나머지 부분도 뭐 마찬가지.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꼭 배치가 돼 있어야 되고 지정된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설치 해체 작업자가 지정된 교육 받는 건 아시죠? 그리고 보수 교육을 5년 만에 한번 해야 되고 뭐 나머지 내용도 좀 꼭 체크해봐야 될 사항이죠.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 계획서, 중량물, 또 차량기 하여금반 어쨌든 뭐 하이드로 크레인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하이드로 크레인도 간혹 보면 급하게 수배가 된다거나 아니면 수배가 잘 안 돼서 노후된 장비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타워크레인 뭐 디데이를 잡아서 최소한 2일, 3일 전에는 설치되는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하이드로 크레인에 대해서 비파기 검사를 받았는지 또 안전 검사는 제대로 받았는지 그걸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사고 사례에서 보셨듯이 보호구 또 공구 점검 고소 상당히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관리가 잘 되는 팀들은 공구에다 자기가 공구 낙하 방지 로프를 달고 씁니다. 그런 것도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생명줄 그리고 안전근해에 연결된 안전벨트 고리가 두 개 거리인지 꼭 확인하시고 또 오래도록 쓰다 보면 얘도 쓸려가지고 벨트 고리가 좀 마모된다거나 이런 것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및 기록 보관은 시행규칙 101조에 나열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설치나 해체하기 전에 비디오 상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 동영상 전반에 걸쳐 대여 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는 이 동영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별도의 하드디스크를 따로 구매를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양이 엄청납니다. 웬만한 화질로 하면 나중에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HD급 이상 화질로 촬영을 하다 보면 비디오 캠코더의 배터리 문제, 또 메모리 문제 여러 가지 사전에 체크하지 않으면 중간에 볼일 보고 있다 보면 언제 끊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항도 사전에 좀 체크를 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다 똑같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체크해봐야 될 사항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오면서 전에 이제 그 사고 원인 분석을 했던 외부 전문가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사실 500톤 크레인이 들어와도 얘가 팔을 뻗어서 중량모를 인양하거나 해체할 수 있는 한계 높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47층이면 한 최소 위에까지 올라가면 한 150m쯤 됩니다. 그때 사고 났을 때는 정말 대책 세우기가 엄청나게 힘들죠. 저희가 47층이었는데 47층 마지막에 혹시라도 타워끼리 충돌을 해서 지부를 해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 타워가 움직일 수 있는 조건에서 사고가 난다. 그럼 정말 대책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사고를 통해서 좀 많이 느낀 게 우리가 평소에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점검을 하고 있는지 타워 작업자가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외부 전문 기관에다 관리 감독을 맡기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이거든요. 전날 회식을 많이 해서 술을 많이 먹고 오면 좀 들깬 상태로 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좀 관리 감독 포인트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우리 안전관리자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타워가 많으면 많을수록 충돌 위험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동영상에 제가 자료는 준비 안 했지만 저희 인근 현장에서 그때 아마 롯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러핑 타워끼리 충돌을 해서 도개된 옛날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거기 타워도 상당히 높은 높이에서 사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도심지일 경우에 500톤 크레인 차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점검하는 포인트를 제대로 가지고 누가 됐든 평소에 점검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바는 없지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무슨 얘기든지 자유롭게 하시죠. 아까 마스터 인상하다가 한 사람 추락을 하고 한 사람이 매달려 있었던 그게 이제 저도 그때 사고 조사하는 걸 유심히 봤었는데 그 사람을 제일 먼저 구했어야 되는데 밑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이 가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사망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참 안타깝던데 어쨌든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그 저런 형태로 돼 있으면 그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구호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때도 그것 때문에 뭐 논란이 많이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실제로 이 같은 팀원이라도 네. 놀래서 그걸 선뜻 이렇게 나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같이 설치했던 팀들은 저 트라우마가 엄청 오래 가겠죠. 뭐 이직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뭐 사고라는 게 진짜 안 났으면 좋겠지만 사고 처리 과정이나 처리 후에 그 겪게 되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가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앞에 이 그림은 뭐 어떤 사진이에요? 제 자랑인데요. 네. 제가 쓴 겁니다. 근데 저게 지금 타워에서 찍은 거예요? 드론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지금 드론으로 찍은 건데 이 옆에 보시면 리프트가 여기 있고 여기 두 대가 있거든요. 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통행하는 이 협력업체 사무실 컨테이너 지붕입니다. 그렇군요. 그걸 조각조각 내서 이게 한 30m 정도, 24m인가 그런 것 같아요. 가로 세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취미가 캘리인데 네. 써놨다가 여기다 한번 익혀봤습니다. 아, 평소에 이제 찍어놨던 사진에다가 이걸 입혀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이 사진 보여줄 때는 꼭 정기교육 때 한번 보셨냐고 물어보고 네. 늘 저 마음을 가지고 좀 작업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리프트 타고 오르내리면서 저게 보이도록 해놓으신 거네요. 네. 보통 리프트 타면 먼 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려보고는. 내려보면 어쨌든 이 이동에 다니시는 분은 한 번씩 보게 되죠. 아주 훌륭하네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저 수고하신 우미 건설 안 팀장님한테 박수 한번 네, 해주세요. 고맙습니다.